입니다. 예,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둘째 줄 마지막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까지 가로하시고 틀렸어요. 자,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는 대부분 판례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란 말이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에 따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둘째 줄 일부를 체크하시고 일부와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를 구별해야만 해요. 일부는 조금이라 생각하고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는 말은 많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인접된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라 믿고 매수하여 점유하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근데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면 타주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 단순한 매수를 제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소유의사를 포기했다,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타주가 자주로 변경, 전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요. 첫째, 둘째. 첫째, 타주 점유자가 소유의사를 갖고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거나, 그 말이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타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시킨 자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 소유의 의사는 매매 등을 말하지 새로운 권한은 매매 등을 말하지 상속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타주가 자주로 변경될 수 있다. 마지막 묶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까지 묶으시고, 임의로라는 말이 달리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즉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것이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못해요. 그 다음 54번이요. 점유의 성계 틀린 것 다툼 판례. 일리를 묶으시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1, 2번이 임의 선택이란 말이 다른 말입니다. 점유가 성계가 된 경우 현재 점유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점유의 분리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병합이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점유의 하자도 성계하는데, 전 점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현재 점유자는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성계할 것인지 또는 전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성계할 것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1번이에요. 자유다 이 말이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번은 다른 말이에요. 점유의 시초란 말과 점유의 기산점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점유의 시초, 점유의 기산점은 원칙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이미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점유의 시초, 기산점을 어디로 선택하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기산점을 이미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는 역산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 없는 것은 점유기간 중 이미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점유의 성계를 주장하는 점유자, 그 점유 시초를 점유 시초에 체크하고 기산점을 말합니다. 전 점유자의 체크, 점유기간 중에 이미 시점까지를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다 원칙이라 저것이고 있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그게 답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상속은 점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상속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매매 등을 하고 매매 등과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를 개시한다면 그때는 자주가 될 수는 있지만 단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인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 새로운 권한은 매매 등을 말하지 상속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 하시고 4번 전점유자의 점유를 성계한 자, 그 점유 자체하고 점유의 하자만을 성계하는 것이지 법률 효과까지 성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5번이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자가 있다면 시효 완성자가 전 점유자예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성계한 자가 있다면 점유 성계인이 현재 점유자고 시효 완성자가 전 점유자예요. 그때 현재 점유자 점유의 성계인은 점유 그 자체하고 점유의 하자만을 성계하는 것이지 전 점유자 즉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성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체크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까지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는 점유의 성계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점유의 성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의 성계인이 자신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여백에 이렇게 적어 두시라는 말입니다. 전 점유자의 이라고 시작하는지 점유의 성계인이 자신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5번이요. 점유 취득 시효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에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동그라미요. 그리고 둘째 줄 취득 시효 중단까지 체크요. 취득 시효 기간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취득 시효의 중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이요.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효 완성자는 즉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논리는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해도 똑같아요.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 완성해도 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 취득할 방법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첫째 줄 마지막에 알고에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에 불법행위 체크하시고 정리요. 시효가 완성이 된 후 원소유자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 이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채무불행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왜 시효가 완성돼도 원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 사이에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가 없어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고 처분해야지 악이요. 모르고 처분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예, 그게 4번이요. 자, 5번이요. 시효 취득자가 시효 취득 완성 후에 동그라미요. 원소유자에 의하여 목적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후에 원소유자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체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 변형된 원시 취득이라 그랬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 원소유자가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런 말이 올 때 알고라 말이 오지 않는 것은 모르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효 완성자든 원소유자든 일반적으로 시효 제도를 잘 몰라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원소유자가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모르고 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럼 차후 등기하면 건저당권의 부담을 안는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변형된 원시 취득이다. 건저당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인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건저당권을 소멸시켰다 해도 건저당권의 부담,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효 완성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건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제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변형된 원시 취득을 좀 기억하란 취지. 56번 공유 털린 것. 자, 1번입니다. 공유 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까지입니다. 자, 이건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공유 부동산에 제3자가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1인은 각자 단독이요.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전부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해도 이건 전부를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왜? 공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부 말소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정등기한다라는 말을 판례가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를 공동명의로 고쳐 자기 지분권을 표시할 것을 청구, 경정등기 청구하는 것이지 전부를 말소등기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공유자 1인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이 소유권 등기는 유효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부를 말소할 수는 없다. 자, 2번이요. 공유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유자 2인이 각 지분이 2분의 1씩이라면 반수라면 반수를 넘지 못했잖아요. 과반수의 과는 넘을 과자예요. 되겠습니까? 2분의 1은 포함 안 합니다. 2분의 1 지분권자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그 공유 토지의 일부분이라 해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관리 행위예요. 자, 세 번째요. 관리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 행위입니다. 그런데 서록 토지를 임대했다 이런 말이 와도 공유 토지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처분 변경 행위로 보지 관리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와야 됩니다. 즉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위에 건물은 지을 수는 있지만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공유한다고. 그럼 지분의 과반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다 없다? 공유 토지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잖아. 이건 처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지는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하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 또한 약간 응용하면 이 공유하는 나대지를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이 나대지를 임대할 때 임대의 목적이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은 과반수 지분권자라 해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똑같아요. 공유물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처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전원이 협의해야만 해요. 단 1인이라도 협의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물 분할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이 협의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돼야만 하지 단 1인이라도 배제하고는 그런 소송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4번이요.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나 공유물 분할에는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의 협의라든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말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냥 두 개를 다 적어놔서 이해 좀 하란 말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담보물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차후 토지가 현물 분할됐습니다. 그때 담보물건인 저당권은 설정자 토지에 집중 안 합니다. 종전 지분 비율 그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설정자 토지에 집중 안 합니다. 5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체커 지분 위까지요. 설정된 담보물건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요.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체커 종전 지분 비율대로까지요. 다시 체커 공유물 전부 위에까지요. 다시 체커 그대로 존속이요. 하는 것이지 해당 공유자가 즉 담보물건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된 부분에 담보물건이 집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7번입니다. 갑은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등기한 후 그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틀린 것 다툼 판례. 갑이 지상권자, 을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네요. 1번 둘째 줄에 지상권 체크하시고 여백의 종된 권리라고 적으시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라면 건물이 주된 권리,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종된 권리. 그러므로 차후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효력 미치죠. 그러니까 차후에 건물의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신청하면 경락인은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하는 것이다. 358조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한다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예시에 불구하고 이런 말을 암기하지 않고 종된 권리에 저당권 효력 미친다는 말이구나를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지상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지상권자는 필요비를 지출해도 필요비 상한 청구는 못한다고. 그 말이 2번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 설정자 을은 지상권자 갑에 대하여 토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보수해야 될 의무는 없죠. 예. 자, 세 번째요. 설정자 을은 지상권자 갑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로 지상권자 갑의 승낙을 얻지 않고도까지요. 않고도가 틀렸어요. 토지의 지하 공중 부분에 제3자를 위한 체커 구분 지상권이요. 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이미 그 토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먼저 존재하고 있다면 차후 소유자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자들의 승낙 얻어야 됩니다. 그자들이 여러 명이라면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지상권, 약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약정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지급을 약정해야만 지급하고, 치료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치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치료지급 청구를 못하죠. 예. 그 다음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크 지상권 설정자 의리. 자, 체크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까지요. 5번은 한번 보여드리는 지문이지 시험에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아주 중요해요. 지상권자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인데, 지상권의 소멸이 지상권자 갑의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경우여야만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치료 지급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하여 지상권 소멸 청구 당하고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합니다. 지상권자 갑의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 갑은 제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지상권 설정자인 을이 갱신을 거절하면 제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고, 그런데 지상권에는 지상권 설정자 을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어요.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은 지상물을 팔아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설정자는 지상물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말만으로 청구 못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하라 돼 있다고. 되겠죠? 예. 그때 지상권자인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자. 자, 58번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환지 처분 체크하고 끝입니다. 환의 동그라미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매매 기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 둘을 기억한다. 저당권 실행 경매와 환지 처분이란 말이 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만 해요. 덧붙여 환매권 행사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환지 처분도 환매권 행사도 환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 그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 2, 3번을 묶으시고, 문제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괄매매란 말이 오면 문장 마지막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2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체크 함께 양수요. 일괄매매 이런 말이 오면 문장 말미로 가자고. 성립한다에 가로 X요. 3번 대지와 건물이 체크 한 사람에게 매도까지요. 이 말이 일괄매매잖아. 일괄매매는 성립 여부 외에는 물어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중간 문장 안 봐요.
문장 끝을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돼. 성립한다의 가로하고 X예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묶어볼게요.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체커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까지요. 여기까지라면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되므로 등기부상에서 흡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경우까지 묶으시고 이 세 줄 가까운 문장을 보고 우리가 느낄 것은 애초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돼. 마지막에 성립한다의 가로 X예요. 그 다음 5번을 보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이란 말이 오면 항상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내부관계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는 소유자가 신탁자예요. 근데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그래서 저것끼리를 말하는지 제3자가 등장했는지에 따라 소유자가 누군지를 결정하고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5번이요. 대지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체커 신탁자는 체커야. 제3자에게 체커야. 내부관계다 외부관계다? 외부관계잖아.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맞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 59번이요. 전세권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전반부에 법정갱신에 체크하고 법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법정이란 용어를 쓰는 것들이 법률 규정의 약자예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란 걸 알았다면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고 제3자에게 갱신의 효과를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 수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가 판례요. 자 3번 당사자가 동그라미 주로요. 주로 여백에는 이렇게 해보시고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원문이 그대로 올까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수란 이야기는 굳이 말하면 오로지란 말입니다. 예,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주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커 장차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체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까지요. 그럼 순수가 오면 아래쪽 표현은 반대로 나와. 장차 완전히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경우 이렇게 온다고. 정리한다면 전세권은 용익 물건입니다. 담보물건적 성격을 아울러 갖추고는 있지만 담보물건적 성격이 있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장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이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이건 성립할 수 없어. 그러나 주가 채권 담보지 장차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뒤늦게라도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 줄 목적이 있다면 이런 전세권은 설정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덧붙여 뒤늦게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도 되니까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의 동그라미요. 건물의 일부의 체크요. 자, 정리.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권.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일부 전세권자가 일부만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돼. 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일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경매 신청 못해요. 그럼 이건 일부 경매 신청 못한다로 가야지. 그리고 전세 목적물이 아닌 다른 건물 부분은 절대로 경매 신청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세권자라 해도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경매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만 해요. 그럼 거기에 전반부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느니 인정되는으로 변화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 5번은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면책이 되고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가 원칙 단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 지위도 승계받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를 받아버린다고. 그 차후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에는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되겠죠? 네. 그 다음 60번이요. 유치권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유치권 성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털렸네요. 자, 2번 권리금 체크하고 끝입니다. 의외로 빈출이 권리금 보전금이에요. 권리금이나 보전금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예, 세 번째에서 4에서 3으로 화살표야. 4번부터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는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말해요. 우선 변제권이란 권리가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권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현금화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번이요.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 과실수취권과 간이변제 충당권이요. 그 중에
과실 수취권을 적어놓고 있네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나 한번 자르시고 없으나 위에는 원칙이라 적으시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거기는 예외예요. 자, 5번입니다. 유치권자가 다음에 체크해요. 채무자의 성락 없이 체크하고 아랫줄에 소멸 체크, 청구 체크. 정리.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 점유해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때 의무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락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성락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시 소멸해요.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성락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권리로 분류한다고. 그 다음 61번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둘째 줄에 과실 다음에 전부의 가로 X요. 즉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 목적물,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과실에까지 효력이 미쳐요. 그 설정 이후 모든 과실에 효력 미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만 과실에 효력이 미쳐요. 예, 전부가 틀렸어요. 자, 2번은 첫째 줄 중앙에 부합하여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포인트예요. 기존 건물에 정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을 했다면, 합체가 됐다면 한 개의 건물이 된 거예요. 그럼 차후 건물이 경매가 된다면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정축 부분까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건 부합된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 3번 4번 묶으시고 3번에는 마지막 줄에 대지 사용권 체크하시고 여백의 종된 권리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지막 줄에 법정지상권도 언더라인, 등기 없이의 언더라인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다시 3번이요.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예요. 대지 사용권이란 권리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거든.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은 사후 취득이 가능해요. 그럼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이 있고 사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면 전유 부분의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4번도 같은 논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권리 자체가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인데 주된 권리는 건물 소유권,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건물 소유를 위해서라면 종된 권리요. 그럼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경매 신청하면 종된 권리까지 한꺼번에 경매된 거예요. 그럼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취득하는데
경매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해요. 경매가 아닌 매매계약이라면 매수인이,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이 지상권 취득하기 위해 등기해야 돼요. 예, 그 차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묶어볼게요. 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까지요. 매각이란 단어로 현혹을 시켰습니다. 매각이라고 단어만 보고 경매하면 안 돼요. 경매라면 무슨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파느냐고. 저당권자 지가 경매 신청한 건데 이건 경매 아니고 매매 계약이에요. 되겠습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러 가서 설정자 소유 부동산을, 이건 매각이라고 경매 이런 것 떠올리면 안 되고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체크하시고 매매 대금이요. 이건 낙찰 대금 아니에요. 그럼 저당 목적물은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물상대위의 변형물은, 물상대위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고 등장하는 화재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나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 등은 변형물이기 때문에 물상대위하지만 매매대금은 변형물이다 아니다?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된 적이 있다 없다? 목적물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담보물건의 추금력. 저당권은 목적물을 누가 소유하든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지 않는 한 목적물을 끝까지 따라가는 권리예요. 추금력. 추적할 추체의 미칠급. 추노처럼 끝까지 노예를 따라가듯이 목적물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리고 변제기에 채무 변제 안 하면 목적물로 경매 집어넣어버리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매매대금이 변형물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이건 변형물 아닙니다. 예. 자, 62번이요. 건저당권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 1번은 개념이니까 보시고 2번이요.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전에 동그라미요.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건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종성에 완합니다. 아직 채권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란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 아직 건저당권이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건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세 번째요. 자, 건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하는 건 세 개입니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 건저당권이라는 뜻, 존속기간에 가로하고 이런 건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저당권이 확정된 후에 동그라미요. 건저당권의 채권이 건저당권이 확정된 후라는 말이 채권이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후로부터 화살표하여 채권이 확정되었다 라는 말이 특정 채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건저당권이 확정됐다는 말과 채권이 확정됐다는 말이 같은 말, 채권이 확정, 채권이 특정, 채권이 특정되었다, 특정 채권이 되었다,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됐다.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일반 저당권일 때 발생한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 건저당권에 의하여까지요. 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이건 일반 저당권일 때 발생한 채권이다. 그럼 이건 전으로 고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오지.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은 건저당권일 때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 건저당권으로 담보가 돼야지. 되죠? 예, 5번이요.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의 내 동그라미요. 1년분 이상의 채권이요. 지연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이 말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은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 최고액을 보고 들어왔어요. 채권 최고액 범위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무제한 1년분 이상을 담보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 잠깐만 쉴게요.